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7분 살짝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잠깐 예고드렸던 어제 제가 다이어리 선물 10분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오후 한 5시 좀 넘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공정하게 공평하게 딱 이제 뭐랄까 이 조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개인 채널 유튜브 라이브를 켜두고 제가 요거를 이제 참여하신 분들 한 60분 되셨는데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만 많이 남겨주시고 그 실제 영상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60분이더라고요. 요 하나하나 아이디를 제가 다 종이로 잘라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10분을 뽑았는데 요거는 제가 어제 그 댓글 남겨주신 그 라이브 영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만 말씀드릴까요? 준식리님, 예, 축하드리고요. 펄80님도 예, 축하드립니다. 요 분을 제가 8분, 총 합해서 10분 제가 다이어리를 보내드리는데 지금 주문해도 12월에 가니까 왜 안 주냐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요. 받으셨으면 또 이제 1+1 제가 사랑을 드렸으니까 그 받으신 분들도 1+1으로 주변에 또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심히 봤는데. 네. 그냥 열심히만 보셨어요? 그냥 뭐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나. 그래요? 저는 그 상회하는 그 비트 되는 그 네, 맞아요. 수치가 꽤 높아가지고 네. 오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가 움직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지금 네. 볼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1%대 하락을 하고 하락 있습니다. 정도. 예, 시간 외에서도 또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보면요. S&P가 이제 6거래일 만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 그동안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이 누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FMC 의사록 기다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관망세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지금 하락하면서 한 4.41%까지 10년물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10월 19일까지만 해도 장중 5%를 넘어가면서 뭐 다들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벌써 이제 빠르게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요. 네.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6이 올라갔던 게 지금 불과 며칠 전인데 벌써 지금 103으로 떨어져 있고요. 금 가격이 2,000달러가 넘었었어요. 어휴.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산고 현상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고유가, 고금리, 킹달러.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매크로 상황들이 다시 좀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금융 지표를 좀 보실 때 좀 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네. 경제 지표 발표도 굉장히 많았었네요. 네, 지금 그렇죠. 네. 뭐가 발표된 거죠? 네, 제가 종목별로 조금만 먼저 하나 더 체크 좀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종목별로.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서. 뭐 아침 6시에 끝나니까 급하게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힌트 네, 좀 네. 주세요. 네. 저 빅테크에서 보면 애플이 한 마이너스 0.42% 정도 하락했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1.53% 하락을 했어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전 CEO죠. 베조프가 지금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을 한 1조 3천억 수준을 이제 매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한 겁니다. 지금 네. 계속 매각을 기부하죠. 하고 있고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그렇죠.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킨 거죠. 네. 근데 주가는 어쨌든 창업자가 떨어지죠. 매도하니까 네. 좀 부담하죠. 그렇죠. 좋은 일 하는데 떨어지니까 네, 네. 조금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샘 올트먼 지금 새로 영입이 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로. 근데 소식에 의하면 또 새 스타트업 회사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와요. MS에 안 들어가고요? 예, MS에서 있으면서 다시 또 이제 뭐랄까 스타트업을 또 새로 자기 사업을 하지 않겠냐. 울주머니 예, 그렇죠. 좀 야망이 있는 분이군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에 그러니까 이사회하고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21% 하락했고요. 저 반도체 쪽에서 본다면 이제 엔비디아는 저희들이 실적 지켜보시면서 이제 봤을 거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한 2.39% 올랐고 AMD가 내렸고요. AMD가 1.9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가 네. 내년에 인도 공장을 착수를 할 거다. 한 예산 규모는 한 20억 달러 정도를 들일 예정이다 하면서 이게 좀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2.3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소매 유통주들은 보면은 좀 대형 유통업체들은 떨어지고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네. 대형 유통업체들의 재고량이 좀 많이 늘었다.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주식들은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화된 해지 수요 때문에 뉴몬트가 한 2.63% 올랐고요. 바리골드가 한 2.53%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다 끝났나요? 네, 됐습니다. 좀 못 봤습니다. 자, 그럼 경제 지표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가운데 어제 보니까 주택 판매 관련한 것도 있었는데 뭐 다른 거 볼 만한 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10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국가 활동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마이너스 0.49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생산과 그다음에 소득, 고용과 실업, 그다음에 소비와 주택, 판매 등 한 85개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면은 경기가 이제 장기 평균 성장세를 윗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면은 사실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0.49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지금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이제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미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10월달에 379만 건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4.1% 감소한 겁니다. 그 전망치는 한 마이너스 2.2% 정도 그 감소하지 않겠냐 했는데 네. 그걸 더 웃도는 둔화세를 보였고요. 요 정도 수치는 지금 2010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존 주택들이 다른 것보다 이제 모기지 금리죠. 대출 금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30물 같은 경우 거의 7%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금리 때문에 아마 이제 매매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그다음에 이제 원유 재고량이 이제 주간 원유 재고량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망치는 한 146만 7천 배럴 정도로 전달에 비해서 전달에 133만 5천 배럴 했거든요. 네. 원유 원유 재고량이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유가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반대로 시장에서는 유가는 그냥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 둔화세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1월달, 1월달하고 이제 3월, 12월달하고 1월달은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뭐 거의 100% 근처에 와 있고요. 3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한 69%로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요. 그 다음에, 그 이후가 이제 5월 달이거든요. 5월 1일에는 또 추가로 25p를 한다. 여기가 한 4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둔화세가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보면은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이에 맞춰갖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는 거를 아마 속도를 한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페드의 FOMC 의사록이 그렇죠. 공개가 됐는데 네. 별 내용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별 내용 시장 없습니다. 반응도 별로 없었고 네,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예, 매파적 반응이었고요. 그냥 얘기 나온 게 뭐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은 금리 인하 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었고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은 아직 연준의 목표치인 2%는 향할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태도로 향후 통화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다. 그냥 똑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 발표되고 시장의 뭐 반응은 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위원회 이제 11월 FOMC 의사록보다는 아마 전반적인 이제 관망세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의 매크로 관련한 내용을 쭉 정리해 드렸고 이제 오늘의 가장 주요한 엔비디아 실적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 대충 그냥 묶고 왔는데 가끔 예쁘다는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흐뭇할 것 같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예쁘고 안 예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말고 투자에 관련한 인사이트를 서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훈훈한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얘기 나갑니다. 네.
전망치를 확실히 상회했어요. 네. 매출은 지금 161억 달러를 전망을 했는데 181억 달러가 나왔어요. 뭐 좋죠. 그 다음에 EPS도 한 3.3달러를 전망을 했었는데 4.0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끝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4분기도 사실 저희들은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 왜냐하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서 빠르게 이제 메꿔낼 수 있는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자체 AI 칩을 개발해 갖고 자기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게이밍 이런 쪽에 다 지금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매출 감소 부분, 그다음에 또 AMD하고도 지금 경쟁을 해야 돼요. 대충 나온 거죠. 그래서 AMD 같은 경우 MI30이라는 이제 칩을 벌써 9월 달에 발표를 해갖고 지금 12월 달에 이제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0을 이번에 발표해갖고 내년 한 2분기 이제 본격 생산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또 AMD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하고 또 보면 협력 관계를 요즘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향후 매출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약간 의구심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스탁애널리스트닷컴에서 나온 거 보면은 2023년 올해 같은 경우 이제 558억 달러 정도를 지금 이제 전망치를 이제 보고 있고요. 내년은 한 839억 달러. 그 다음에 한 2026년에는 1144억 달러까지 매출 전망치를 잡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이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조금 이제, 경쟁도 좀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처의 어떤 다변화도 좀 필요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보니까, 저희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 이제 500달러가 어제 넘었다가, 오늘은 지금 499달러로 지금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조금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을 좀 약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네. 지금 아마 젠스왕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계시겠죠? 네. 저는 지금 CNBC에 뭐 보도되는 거 있나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은 뉴스로 전해진 거는 없지만 네. 이게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보통 요즘에는 다 실시간으로 중계를 그렇죠. 다 해주잖아요. 중계해주죠. 네.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물론 이제 오늘 밤에 그쵸, 저희 네.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도 전달드리겠지만 저희도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잔순왕의 이야기도 중요하고요. 그쵸, 항상 네. 보면은 실적 발표하고 그날 저녁에 보면은 이제 월가에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의 있습니다. 움직임이 네. 쫙 있잖아요. 네, 500달러가 넘은 상황 속에서 과연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 IPA 쪽에서 이제 네. 올릴 것인가 네. 어떻게 보세요? 올릴 수 있을 거를 지금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크게 뭐 사실 이제 800달러도 있긴 하지만 예, 시장 전망치로 본다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2024년, 2025년 뭐 이렇게 대충 매출 전망치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향후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 매출이 는다고 보고 있어요. 1년에. 이제 이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는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그 주가가 가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아마 그 젠순왕 사장님이 이제 이거 발표한 다음에 아마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올릴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을 투자가분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 맞을지는 그건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궁금하니까 엔비디아 애프터마켓의 움직임, 다시 낙폭 줄였네요. 네네. 0.29% 소폭 하락한 498달러 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야 오늘 국장이 미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뭔가 맞습니다. 이제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7시부터 9시 사이에 진행되는 그 컨퍼런스 콜이 우리 또 국장의 AI 그렇죠. 또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네. 지켜봐야 되니까 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휴장하고 금요일날 네네. 반장하기 때문에 원래 발표되는 그 지표들이 좀 하루 당겨서 발표되는 내용도 맞습니다. 좀 있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 한번 볼까요? 일정 보시면은 이제 내일,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10월 내구재 주문,
그다음에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그다음에 11월 미시간대 1년 또는 5년에서 10년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와요. 좀 약간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과연 노동시장이 여태까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저기 견고함이 좀 무뎌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휴전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양측이 포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 조금 진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가는 계속 한 $80 선을 트라이를 할 것 같은데 일단 $80 정도 선이면 좀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 주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존 디어라는 상표를 갖고 있는 디어 앤 컴퍼니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전 세계 글로벌 제조 장비 죄송합니다. 저기 중장비 및 농기계 제조업체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번 존 디어 저도 어렸을 때 요 농기계가 저희 집에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 충청도에 네, 요 충청도에. 존디어라는 브랜드였어요? 예, 존 디어죠. 이게 디어 앤 컴퍼니라는 회사가 존디어가 그 사슴 하나 떼다니는 거. 아, 그게 예. 그거 또 왜 우리나라 거 안 쓰시고 옛날에는 그게 많았었어요. 아. 예. 예,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탈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네네. 집에서 쓸만한 것들. 예, 그런 거에 이제 존 디어가 많았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 가끔씩 상품 좀 애착이 좀 있습니다. 예, 모자도 존 디어 모자가 있어갖고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 주셔서 쓰다 했던 아, 그게 또 이제 그 기계를 사면은 굿즈로 선물을 네. 같이 네. 주곤 하셨군요. 네. 아. 그래서 이 농촌에서 잘하신 분들은 예, 존 디어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아, 농기계에. 그 굉장히 또 친숙한 그런 기업이시겠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네. 중장비 회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제 충청도 분이시니까 네. 그 존디어 하면서 이제 네. 얘기하셨겠네요. 네, 좀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구수하게. 또 이렇게 동네에 또 다 이렇게 그 보급하시고 존디어가 좋디어 하면서 이야기하셨겠네요. 어떻게 예. 똑같으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충청도 어머니가 분하고. 또 충청도 아, 분이시라서 네, 예, 그러시군요. 약간 이제 충청도 네. 사투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친숙한 존 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이제 국장이 가장 저는 이제 걱정도 되고 기대도 그쵸, 네. 되는데 엔비디아 기사 좀 나왔으면 네. 제가 좀 이렇게 업데이트도 해드리고 할 텐데 뭐 내용이 없습니다. 네. 예, 내용이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없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국내 쪽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네,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네.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저 매출 이런 전망치들은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결국 SK 하이닉스라든지 네. 거기에 맞춰져 있는 이제 HBM 쪽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 회사들은 결국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국내 밸류체인 쪽에서 이제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 이런 주문들이 SK로부터 나오는 그 수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갖고 네. 아마 실적만 갖고 본다면은 아마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밸류체인 내에서 조금 좀 저희가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워낙에 그 칩을 주문을 해도 네. 지금 50개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좀 많이 한꺼번에 주문을 그쵸. 한 100개 네. 하고 네. 100개 해도 50개밖에 못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좀 뭐랄까 과도하게 많이 한 것에 따른 실적에 좀 부풀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젠가는 또 꺾일 그쵸,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코앞을 그렇죠. 바라보며 뭐 시장 대응을 HBM 하기 같은 때문에 경우는 뭐 지금 한국이 거의 90%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50%고 뭐 삼전이 40%니까 네. 그거에 대한 또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존디어 얘기로 여러분도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가끔 이런 개그 빵빵 터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엔비디아 얘기로 1시간 꽉 채워도 부족할 날이죠.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걱정도 조금 하셨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이 나왔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0% 넘는 증가세가 발표가 됐는데 다만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출 제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AMD 등과의 경쟁도 언급을 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제 저희가 아니죠. 저 혼자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보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3프로TV 그 다이어리 2024년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10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 아이디는 올려뒀습니다. 요 실시간 채팅창에도 올려뒀는데 그 메일 주소를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어제 라이브 영상에 제가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제가 10분 다이어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